안녕하십니까. 경제성공학 1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으로 분기점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민감도 분석하고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내용 중에 보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확정적 모델, 즉 확률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은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나면 거기에 사용된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감도 분석이라 하는 것은 그런 확정적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 모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변수들의 변화가 투자 대안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겁니다. 즉, 저희가 경제성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확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예상한 예측치 값이거나 다양한 우리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도출한 값이 될 텐데, 그러한 값들이 어떻게 변하면 투자 대안의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800만 원을 투자하면 10년 동안 매년 150만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 대안이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기간 중의 이율은 10%로 만약에 추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등가 계산, 현가 계산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처음에 800만 원 투자를 했고 매년 150만 원씩 이자율 10%, 기간 10년, 그리고 매년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현가로 계산하면, 즉 분일 지불 현가 계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80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뒤쪽에 있는 요 균일 지불 현가 계수를 계산해 보면, 이때 A는 150만 원이 되고 I는 10%, N은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보면 121만 7천 원이 나옵니다. 기존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방법은 이 예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현재 가치는 121만 7천 원이다. 즉 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확정적 모델을 이용하면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예상 변수들의 변화가 투자 대안의 경제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거니까, 이 중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현재 8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니까 변화가 별로 없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테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향후 10년 동안 매년 150만 원, 그리고 이율이 10%, 세 개의 인자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800만 원 자체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 인자만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이 세 인자에 대한, 세 변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변하면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자율에 대한 변화, 저희가 10%라고 예측을 했는데, 10%로 하면 현재 가치는 121만 7천 원, 현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을 9%, 8%, 7%, 즉 이자율이 줄어들면, 이율이 줄어드는 비율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율이 줄어들면 미래의 수입에 대한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가치는 증가됩니다. 즉 이율이 줄어드는데 왜 현재 가치가 증가되느냐 하면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를 환산할 때 우리가 이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를 환산할 때는 이율이 높으면 미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즉 현재 가치를 환산할 때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렇게 현재 가치는 이렇게 높아지는. 반대로 그러면 이자율이 증가가 되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10% 증가된 11%가 되면 127만 7천 원이 883만 4천 원, 12%, 13%, 14%로 증가를 시키면 현재 가치가 14%, 그러니까 14% 되는 시점에 음수로 변합니다.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이 변했을 때 14%가 넘어가면 이 투자 대안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연간 수입도 만약에 변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까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이 15만 원씩 줄으면 135만 원, 120만 원, 105만 원, 그리고 증가할 때 각각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당연히 연간 수입이 증가되면 현재 가치는 증가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 연간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면 현재 가치도 이렇게 감소합니다. 어느 시점에 마이너스가 되느냐 보면 120만 원이 되는 시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연간 수입이 120만 원 이하가 되면 이 투자 대안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익 기간이 10년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였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고 7년부터 13년 어느 시점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투자 횟수 기간, 즉 150만 원씩 생기는 기간이 줄어들면 7년차 되는 시점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8년까지 주는 것은 플러스가 되겠죠. 물론 기간이 늘어나면 현재 가치는 더 증가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즉 확정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돌리고 그 중요한 예측 변수들의 값이 변할 때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감도 앞에서 지금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율의 변화는 추정치 13% 이내에는 우리가 수익이 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단 이 대전제는 이율 이외의 다른 변수는 고정됐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도 135만 원 이상일 땐 수익이 난다. 물론 이것을 더 촘촘하게라는 것은 135만 원, 130만 원, 더 이게 지금 15만 원 단위로 했는데 저희가 5만 원 또는 만 원 단위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저희가 스케일을 달리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예제에 따르면 135만 원 이상이 플러스로 나옵니다. 기간도 추정치의 마이너스 입식 8년 이상이 돼야만 수익이 현재 가치로 했을 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민감도 분석을 하면 전체 확정적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들이 변하면 어느 시점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지 또는 마이너스 변하는지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변수의 중요성이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하면 저희가
이런 어떤 변수들이 좀 더 핵심적인 변수인지, 즉, 핵심적인 변수라는 것은 변수가 움직일 때 어떻게 경제성이 확확 달라지는 변수가 어느 것인지. 그러면 그런 변수들에서 리스크를 좀 집중 관리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되는 시점, 마이너스 되는 시점 많음으로써 시각적으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도 분석의 단점은 다른 변수들이 고정됐다는 가정 하나의 변수만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변수는 되게 상호 상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감도 분석의 적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변수들이 우리가 어떤 확률을 가지고 변할 수 있는지 확률적인 부분은 미고려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확률적 부분이 미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제 상황 또는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앞에 설명드린 핵심 변수를 식별하고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고 그리고 경쟁 결과를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에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앞에서 민감도 분석은 확정적 모델에서 하나의 변수가 움직일 때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데, 이 시나리오 분석은 여러의 변수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변수의 값의 범위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한정을 하고요. 이러한 가정하에 어떤 시나리오의 근간에서 주로 분석을 하느냐면 가장 낙관적인 경우, 그리고 우리가 어떤 투자 대안을 설정했을 때 그 투자 결과가 또는 투자 상황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값을 근간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낙관적인 경우고요. 가장 비관적인 경우는 저희가 투자 대안이나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비관적으로 흘러갈 때 발생할 경우에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값을 반영하는 경우.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이벤트가 생기지 않고 낙관적이나 비관적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경우와 확정적 분석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변수의 경우를 우리가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해서 주로 한 3가지 경우에 시나리오를 분석하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3가지 또는 4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그러면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서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장에 새롭게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가정입니다. 기술 개발 및 생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업그레이드된 제품의 판매는 약 3년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때 최저 허용 수익률은 10%를 적용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얼마나 팔릴 건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투자비는 얼마가 쓰일지, 그리고 1년에 변동비나 고정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들이 예측을 하고, 그런 예측 속에 불확실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투자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도출한 예제인데요. 개발비는 비관적일 때 약 3억 원이 들어가고,
가장 그럴듯한 일반적인 돌발 변수가 없으면 한 2억 원.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인 경우에는 한 1억 5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제품 개당 변동비, 연간 고정비, 연간 판매량. 즉 개발비는 3억인데 가장 비관적일 때는 연간 판매량을 약 10,000개, 그럴듯한 경우는 15,000개, 낙관적인 경우는 25,000개를 예정합니다. 그리고 각각 제품 가격, 변동비, 고정비도 거기에 맞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한 결과와 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즉 고정비는 비관적일 때 높고요. 5억 5천만 원. 그리고 그럴듯한 것은 5억, 그리고 낙관적인 게 4억 5천만 원. 제품 개당 변동비는 비관적일 때 15만 원, 그럴듯한 13만 원, 낙관적일 때 11만 원. 제품 가격도 작게 팔리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관적일 때 21만 원, 가장 그럴듯할 때 20만 원, 낙관적일 때 19만 원. 즉 이와 같은 수치는 엔지니어의 영역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비관적일 때 다양한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도출한 값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정적 모델을 분석하기 전에 이러한 비용에 대한 추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관적, 그럴듯한 경우, 낙관적인 경우를 근거로 해서 각각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는 제품 개당 가격에 판매량이 있을 테고 여기에 변동비 곱하기 판매량 그리고 고정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간으로 저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그럴듯한 경우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경우, 즉 가장 그럴듯한 경우에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투자비가 2억 원, 그리고 제품 가격 20만 원에다가 개수 15,000개, 그리고 변동비 13만 원에 15,000개, 그리고 고정비 5억 원. 이것을 우리가 3년간 지속이 되고, 그리고 개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3년 지속된 것의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 계수로 계산해서 계산하면 현재 가치로 모든 걸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년도에 우리가 2억 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우리가 수입이 생깁니다. 3차년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치, 요 세 개에 대한 현재 가치로 요 상태를 만들고 요 상태를 다시 현재 투자 시점의 가치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2억 원을 투자한 시점, 왜 이 뒤쪽에 있는 1년이 왜 추가적으로 붙느냐 하면 개발 기간이 1년이 소요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테이션을 계산하면 가장 그럴듯한 경우에 현재 가치는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6,164만 2천원. 두 번째, 비관적인 경우. 앞에 우리가 그럴듯한 시나리오 분석한 이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쓰면 되는데 단 이 수치들만 달라집니다. 비관적인 경우에 수치만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투자비는 3억 원,
그리고 개당 판매가, 그리고 판매 개수, 변동비, 그리고 판매량, 그리고 고정비 계산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억 5,967만 원이요. 즉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분석 결과가 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낙관적인 경우로 가면 투자비가 1억 5천만 원, 판매가가 19만 원에다가 2만 5천 개, 그리고 변동비 11만 원에 2만 5천 개, 그리고 고정비 4억 5천. 계산하면 33억 정도가 나옵니다. 즉 비관적, 낙관적 우리가 그럴듯한 시나리오의 현재 가치를 보면 그럴듯한 경우는 10억, 비관적일 때 마이너스, 낙관적일 때는 33억.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시나리오 분석은 편차가 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관적, 낙관적, 그럴듯한 경우가 되게 주관적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발생 확률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확률의 개념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분석 방법을 써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럼 확률이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시나리오 분석은 장점으로 보면 복합적 변수가 고려가 가능합니다. 즉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에 들어가는 다양한 변수들을 비관적, 그럴듯한 경우, 낙관적 이 경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관적, 낙관적을 통해서 리스크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게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면 거기에 따른 비상대책,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프로젝트나 사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나리오 분석 단점은 이런 주관적으로 우리가 낙관적, 비관적, 그럴듯한 경우를 우리가 세우는데 이게 명확하게 통계적 근거나 확률적인 개념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각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낙관적인 경우가 생길 확률, 비관적인 경우가 생길 확률, 그리고 그럴듯한 경우가 생길 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의사결정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 데이터의 낙관적, 비관적, 그럴듯한 경우의 데이터를 각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미래 예측에 많은 기초 자료가 필요해서 비용과 시간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면 주관적인 어떤 판단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확률적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경제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 즉 확정적 모델을 다 돌리고 난 뒤에 그 모델들을 픽스시킨 상태에서 하나의 변수를 변환시켜 가면서 경제성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시나리오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